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부 3-2강에서는 지지의 합중, 삼합이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에 보면 이해하기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꼼꼼히 책을 보고 대조 및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공부 내용인 삼합도 계속 배우게 되므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및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부 3-3강 지지의 합중, 방합 및 형 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3연속되는 세 글자의 합, 방합과 귀삼합, 삼합이기는 한데 좀 색다른 합도 있어요. 방합과 귀삼합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방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합이 됩니다. 계절이 같기 때문에 그 계절의 기운을 왕하게 합니다. 하지만 육합이나 삼합만큼 큰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귀삼합은 사주안의 축인묘, 진사오, 미신유, 수레자가 순서대로 있는 것을 말해요. 자세히 보면 봄의 글자인 인묘에 간절기에 해당하는 축토까지 포함되어 있죠. 또 여름을 의미하는 사오에 간절기에 해당하는 진토가 함께하고요. 이 귀삼합도 드물지만 사주에 이렇게 순서대로 깔려 있으면 꾸준히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안 되던 일이 풀리게 되어 좋다고 합니다. 인묘가 목기운인데 축까지 모이면 한 방향으로 기운이 쏠리게 됩니다. 순서는 연월일의 축인묘라든가 월일시의 축인묘가 되어야 해요. 반대로 되면 기운이 과거의 계절로 가게 되는 것이어서 귀삼합으로 읽지 않습니다. 귀삼합은 모든 일의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주 안에 모든 글자가 들어있지 않아도 대운이나 윤원에 채워지면 역시 귀삼합이 됩니다. 사, 형벌을 당하든지 형 집행자가 되든지 형. 지금까지 살펴본 합은 왠지 좋은 것 같았죠? 선한 역할만 할 것 같고 말이죠. 하지만 사주 안에 합도 적당히 있어야지. 많아지면 여기저기 끌려다니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주장은 할 새도 없이 여러 사건에 불려다니고 무언가 하나를 제대로 이뤄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는데 합에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이제 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충, 화, 해가 나올 건데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작용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럼 합은 없고 형충파에만 많으면 나쁜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형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한 글자가 두 개 있을 때를 자형, 두 글자로 된 것은 이자형, 세 글자로 된 것은 삼형이라고 부릅니다. 형은 형벌을 준다.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준다와 받는다를 동시에 하느냐고요? 아니요. 자신의 힘이 셀 경우는 강력한 파워를 가져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고, 힘이 약하면 오히려 사고나 형벌, 소송, 이혼, 질병 등의 일을 겪게 됩니다. 형이라는 글자 뒤에 죽인다는 의미, 살자를 붙여 형살이라고도 하는데 형벌 죽음의 뜻도 있습니다. 살은 죽이고 상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자연현상으로 보면 천재지변도 재앙이 될 것이고, 소송을 당하는 일, 감옥에 가는 일, 결혼이 깨지는 일, 중병을 앓는 것도 모두 인간에게는 재앙입니다. 이러한 글자들이 사주에 많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형벌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서 사회적인 활동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경찰, 군인, 공무원이 되면 총칼을 쓰거나 권력을 가지게 되므로 타고난 사주를 잘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질병과도 관련되므로 이것을 고쳐주는 의료계와도 잘 맞습니다. 특히 삼형의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채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나중에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남을 벌주던 일이 자신이 벌을 받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 삼형. 삼형을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면 삼합과 방합의 조화가 어긋날 때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삼형의 성립은 지지의 삼합과 각 계절을 주관하는 방국이 서로 교체하며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만물의 이치가 가득 차면 넘치고 왕하면 다시 쇠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삼형은 세 글자가 모두 모여야 합니다. 인사신 삼형과 축술미 삼형이 있네요. 인사신 삼형은 삼형이 되기 전에도 인사형이 되고 사신형이 됩니다. 두 글자만 있어도 이미 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과 신은 충이 되기도 하고요. 인사신은 모두 오행의 생지이며 역마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생기는 사고로 많이 나타납니다. 오행을 붙여서 말해보겠습니다. 인목은 사화를 목생화를 해서 생해줍니다. 사화는 신금과 육합이 됩니다. 물론 극을 하는 합이어서 완전히 좋지만은 않은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화와 신금은 형을 합니다. 그리고 신금은 인목을 금극목으로 파괴합니다. 시작은 목생화로 좋았는데 결과는 목이 극을 당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의 입장에서 화는 식상이 되고 일이 됩니다. 목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 일사화로 인해서 자신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형세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요? 그림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두 글자가 있을 때와 세 글자가 다 갖추어졌을 때 읽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축술미의 오행은 모두 토입니다. 축술미 사명도 이미 축술이 형이 되고 술미도 형이 됩니다. 그리고 축과 미는 층도하고 있고요. 토끼리 부딪히면 지진이 나는 형태가 되죠.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안에서 깨지는 형살이라고 하며 암 같은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울토 축, 여름토미, 가을토술은 사명을 이룹니다. 봄의 토인 진만 두 글자가 모이면 자형이 됩니다. 나 자형. 자형은 스스로 형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형은 4개가 있는데 진진, 오, 유유, 해입니다. 사주 안에 진진이라는 두 글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운에서 오기도 합니다. 모든 형이 그렇듯이 국가의 일을 보는 공직에 이롭고 일반인은 칼을 쓰는 요식업, 기계를 다루는 공업에 종사하면 좋습니다. 진진이 되는 자형은 진이 물의 창고인데 진이 하나 더 와서 창고에 너무 물이 많아진 겁니다. 물이 많아져 넘친 상태가 되니 물난리가 나거나 수와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5가 되는 자형은 여름 글자가 2개가 되어 너무 뜨거워져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거나 질병, 화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방송이나 관광, 문화업 등에 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유자형은 가을에 금기운이 왕해지므로 날카로운 금기운에 의해 몸이 상하게 됩니다. 수술이나 교통사고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금기운이 목기운을 상하게 하므로 간질환, 피로, 폐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해 자형은 물기운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자신에게 많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나무에게 물을 많이 주는 모양이 됩니다. 결국은 나무가 썩게 되겠죠. 2글자씩 이루어지는 인사형, 사신형, 술미형, 축술형은 사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자묘형입니다. 자묘형은 잘 자라나고 있는 나무에 찬 얼음물을 붓는 것이라 형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좋아한다고 해도 얼음물을 주면 제대로 자랄 수 없겠지요. 양이 많아서 나누어 진행하겠고, 그럼 계속하여 다음 강에서 지지에 충파해 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